다음은 쥐기현 부장판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쥐기현 부장판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재판부를 뭘로 보고? 자, 이 내용은 그 지난 12월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 중계에서 나온 발언인데,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뭐라고 했냐면, 그 중계를 통해 여론에 편승한 재판을 하려는 검사의 행태를 지적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쥐기현 부장판사가 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될 발언을 했는데, 변호인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그리고 또 완전히 왜곡해서 나오는 보도 사실에 대해서는 정정하시거나 아니면 다르게 좀 바로잡아 주실 거나 이렇게 소송 지휘를 하시는 것이 공정한 소송 지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본적으로는 이런 식의 중계를 하고 이런 식의 여론에 편승해서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검사의 행태나 아니면은 언론의 이러한 행태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몇천 년 동안 고민한 끝에 사법제도를 만들었잖아요. 사법부를 독립시켜놓고. 그거 자체가 그런데 영향을 안 받게 만들려고 다 한 거고, 이 법정이 왜 있겠어요? 형사 절차를 왜 만들어놨겠어요? 다 그런 데서 독립해가지고 재판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건 오히려 제가 보기에 불효한 일이다. 다 법관을 뭘로 보고. 예, 그러면 이제 증인신문 바로 진행할까요? 인류가 몇천 년 동안 고심한 끝에 사법부를 만들었다. 그래서 사법부를 독립시켜 놓고 그 자체가 그런 영향을 안 받게 하려고 한 거 아니냐. 또 법정이 왜 있겠느냐. 형사 절차를 왜 만들어 놓았겠느냐.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법관을 뭘로 보고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 저는 문영배 그 직무대행이 그 정도 얘기했으면 정말 그렇지라고 리스펙트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기현 판사가 이거 얘기하니까 아니 본인부터가 엄청나게 그 흔들린 거잖아요. 왜 그러면은 1로 계산 안 하고 시로 해가지고 윤석열을 구속 취소를 시켜줬어요? 예. 그것부터가 본인이 어딘가에 편승하거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받고 사법부의 신뢰를 바닥에 똑 떨어뜨린 게 바로 지기현 재판부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황한 사법부의 독립과 역사적으로 이 우리 중립과 이런 것들이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굳건하게 세워온 거다. 그러니까 재판부 뭘로 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한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본인 스스로 찔리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리고 여러 가지 비탄과 비난을 받으니까 앙금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변명을 한다고 한 건데, 사실 이 발언조차도 지기현 재판부의 그런 신뢰를 더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불필요한 발언이었다라고 다시 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기현 부장판사의 이 발언은 재판 중계나 여론이 그 판결에 영향을 준다는 그 생각 자체가 사법부를 모욕하는 발상이며 법관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한 거나 다름없는데, 그 판결은 물론 이제 독립적이어야 하지만 여론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그 판사가 강단 있게 본인이 중립적, 독립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룸사롱 가서 뭐 후배들 술 사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변호사들이랑 판사랑 만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청탁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을 오픈해 놓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 들으면 여기에 출렁, 저 얘기 들으면 저기에 출렁. 그러면 내가 판결을 독립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후배가 누가 생각나. 그러면서 이게 판결이 흔들리거나 약간은 물렁해지거나 그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기현 재판부가 가장 정말 사법부의 신뢰를 똑 떨어뜨린, 다시 한번 그런 원죄를 갖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스스로 변론을 하고 나는 여론에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이 재판부가 생중계되더라도 그런 것들에 영향받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물로 보지 마.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거조차가 조금 그 치졸한 변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결국에는 이 국민들이 상권 분립을 허용해 줬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존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 입법, 사법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상권 분립이 된 거는 국민이 허용을 한 헌법을 중심에 바탕에 놓고서는 이게 상권 분립이 된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법부도 재판을 할 때 당연히 법리의 논리에 따라서 냉정한 판단을 하긴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 이거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어느 정도의 그런 책임은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동안의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린 조희대, 지기현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판사들도 더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의 본인의 그런 잘잘못에 대해서는 그래도 진심 어린
내부에서의 그런 반성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번 1심 판결을 보면서 저희가 직위원 재판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얼마나 독립적인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기현 부장판사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좋은 의도로 법, 그러니까 이제 재판 관련해서 이제 중개하도록 한 좋은 의도로 그런 법을 만들었겠지만 중개 법정을 못 찾았다, 그런 말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빨리 하고 싶어도 이게 이제 재판 관련해서 중개하도록 했으니까 그 법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법정이 지금 풀로 예약이 돼가지고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좀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사법부에서 조금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선순위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다른 재판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엄청난 대한민국의 명운을 갖는 비상계엄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말 재발 방지를 위해선 중요한 판결이기도 하고, 윤석열 내란 수교에 대해서는 엄중한 정말 사법부의 그런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건데, 단순히 뭔가 중개가 안 되는 재판장이 없어갖고 빨리 못한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납득을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도와야지.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예규도 한다고 하면서 내부에서 하여튼간에 문영배 권한대행도 얘기했잖아요. 내부에서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정작용을 하고, 오히려 이런 특검이나 이런 법안들이 특별법으로 돌아오기 전에 내부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라. 그런 것들 사소한 것들이잖아요. 그게 핑계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정말 아유, 그러면 진짜 더 짜증만 나겠는데. 국민들 그냥 연불만 나는 거죠, 진짜. 아무래도 재판 하려면 중개할 때 네. 그 장비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문제도 있을 있어야죠.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어쨌든 이 내용은 본인이 지금 빠르게 재판을 하고 싶어도 그 중개 일정이 중개 영상을 갖춘 재판장이 많지 않아. 그래서 나는 빨리 할 수 없어라는 그런 해석으로 좀 들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자, 그러면은 재판부 빨리 지금 윤석열 재판부터 우선순위 가지고서는 재판 일정 잡으시면 됩니다. 중개 그러면은 뭐 거기 세팅 더 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 재판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생중계해야 되는 것들이 꽤 있는 걸로 보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풀로 재판정에 생중계하고 있는 윤석열 재판 같은 경우에 우선순위 갖고서는 좀 일정을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가지고 국민들이 사법부의 신뢰의 바로미터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법부 내부에서의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법원 행정처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그런 거 안 하니까 사실 법원 행정처도 신뢰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뭔가 내부에서 시스템 문제로 변명하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재판 중개돼서 다 나오는 거지. 만약 재판 중개 안 했어 봐요. 국민들이 정말 궁금증을 해소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깜깜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윤석열이 그 군 장병들 통닭 때문에 비상겸한 것도 우리가 국민들이 정말 며칠 후에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니 그리고 현장에서,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못 믿는 국민들이 많을 거예요. 설마 그 발언을 했을까? 그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으로는 믿기 힘든 예. 발언이니까. 근데 그리고- 그게 다 예, 드러나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본인이 직접 그 윤석열이 변론을 하고 피치를 올리고 그러면서 대응하는 그런 태도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또 한 번 판단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반성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있었던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자기 보호와 자기 방어를 위해서 계속해서 검찰이 몇십 년 동안의 그런 경험을 가지고선 자기 변론을 하고 있느냐. 냉정하게 판단하는데 생중계가 큰 그런 단서가 되는 거니까 너무 소중한 생중계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그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 그것도 다 재판 중계로 드러난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누구 탓, 남 탓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변호인들의 변론 전략도 우리가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변호인들에 대한 그런 사실은 윤석열 변호인단의 그런 발언들도 사실은 우리가 공감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 온갖 꼼수를 다해가지고 비상계엄에 대한 위법하지 않고 나는 합법적으로 계몽령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나름의 선동의 그런 모습들도 우리 국민들이 직접 라이브로 관람하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기현 부장판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 중계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그 중계를 통해서 여론에 편승한 재판을 하려는 검사의 행태를 지적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판이 중계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불만을 드러냈는데 갑자기 지기현 판사가 아니 법관을 뭘로 보고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인즉슨 이 사법부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몇천 년 동안 고민해서 사법제도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사법제도는 국민의 여론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뉘앙스로 말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너무 충격이었는데요.
법관을 뭘로 보고라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뭐 피해자한테 죄송하다, 피고인한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방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님 얘기를 예. 저희가 업무 붙여보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모든 거를 이렇게 광장에 전 국민이 보는 데서 투명하게 중계하고 다 생중계하겠다. 이런 업무 보고조차 생중계를 하는데 원래 공개 재판이 원칙인 재판을 중계하는 게 마치 문제라는 듯이 밀실 재판을 하겠다. 사실은 밀실행정은 들어봤어도 밀실사법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공개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굉장히 뭐 선민의식, 엘리트 뭐 주의에 그런 물든 그런 발언을 하는 걸 보고 저는 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같은 예. 법조인으로서. 그 주기현 판사가 뭐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은 하진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로 들렸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재판은 국민 여론에 그 개의치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띈 건데 이게 그런 측면에서 그런지 몰라도 주기현 부장판사가 그 윤석열 구속 취소를 할 때 날 대신 시간으로 하고 전혀 뭐 사과도 하지 않고 뭐 개의치 않는다는 그런 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스러운 건가요, 의원님? 전혀 아니죠. 일단은 자기가 그렇게 잘못 그 구속 취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 예. 약간 이번에 그런 밀시사법을 고집하는 게 자기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자기가 잘못한 거를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 변호인이 여론을 걱정하는 걸 불효라고 표현을 이제 예, 불효라고 했어요. 예, 이게 아니 무슨 뭐 법관이 뭐 아버지입니까? 이게 너무 저는 저게 뭔 소리야 이렇게 이해가 안 됐는데 이 부분이 이제 자기가 사법부 독립을 본인의 구속 취소에 대한 그 변명으로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데다가 저는 사실은 문영배 전 헌법재판관의 말을 좀 인용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여론에 뭐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식의 굉장히 자기 고고하고 맞다는 얘기를 했는데 문영배 전 재판관이 뭐라고 했냐면 본인이 미국 연방 긴즈버그 대법관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법관은 오늘 날씨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후는 고려해야 된다. 클라이밋. 이게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되시죠? 예. 국민들의 여론, 그다음에 이런 국민들의 민심은 고려해서 재판을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는 그냥 종이 쪼가리에 글씨로 쓴 형식적인 판결 문구는 재판이 아니라는 뜻에서 문영배 재판관님은 그렇게 얘기한 건데 이에 대해 완전히 다른 입장을 취한 게 지규현 지금 부장판사한 겁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 지규현 부장판사는 그런 이야기 됐습니다. 그 좋은 의도로 그 중개, 법정 중개라는 그 법을 만들었겠지만 중개 법정을 찾기 힘들다라는 식으로 약간 불만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빨리 재판을 하고 싶은데 이 촬영 장비가 갖추어진 법정이 많지가 않다. 그래서 당시에 만든 그 법 의도가 좋겠지만 중개 법정을 찾기 힘들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 중개를 열심히 하고 있는 백대현 부장판사나 이진관 부장판사님은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중개를 제일 엉망으로 하고 예능 MC로 진행하고 좀 그렇게 중계를 잘 못하니까 변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저 연장 탓을 합니까? 네. 자, 다음은 그 2026년 그 재판 관련 일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월 16일이 그 백대현 부장판사가 그 체포방해 혐의로 이제 1심을 선고하고요. 네. 그다음에 1월 21일에는 이제 이진관 부장판사죠. 네. 이진관 부장판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중요 임무 종사 관련해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1심을 선고합니다. 그러니까 내란 관련해서는 한덕수가 첫 1심 판결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1월 28일에는 김건희 선고. 이게 지금 15년 구형을 했죠. 네. 그에 대해 선고가 나오고 그다음에 2월 중순에 드디어 지규현 부장판사가 이제 내란 우두머리 관련해서 1심을 선고할 텐데 자, 어쨌든 지규현의 2월 중순 판결에 앞서서 백대현 부장판사는 1월 16일 그리고 이진관 부장판사는 1월 21일에
관련 그 판결을 내지 않습니까? 예. 지기현에게 압박이 될까요? 저는 압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1월에 예. 두 개가 연속으로 16일 날은 윤석열 피고인이 겹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허위 공문서 조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님을 그 인정하는 중요한 또 유죄 논리가 됩니다. 예. 그리고 1월 그 저희 21일 날 한덕수에 대한 선고는 그 도미노 효과입니다. 뭐냐면은 이 한덕수에 대해서 내란 우두머리의 방조범 그리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두 가지 죄로 선고가 되는데 이 둘 다 이제 그 모든 다른 내란범들에 대한 이제 두 가지 내란범들에 대한 가장 먼저 첫 선고인데 예. 여기서 지금 구형이 10년 된 거를 다 15년 구형이 됐습니다. 15년에 대해서 10년 이상의 선고형이 내려지고 유죄가 된다면은 제 생각에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무기징역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주범들은. 예, 특히 예. 윤석열, 김용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재판이. 이진관 부장판사도 윤석열 입장에서 아니 한덕수 입장이군요. 한덕수 입장에서는 만만치가 않잖아요. 예, 사실은 그 영상도 엄청 화제가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덕수 같은 경우는 CCTV가 있었잖아요. 예. 영장에서 그런 CCTV도 있고 뭐 이런데 뭐 여러 가지 특검에서 얘기했지만 기각이 됐어요. 예. 예. 그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데 온 국민이 이제 중계로 보는데 CCTV에서 굉장히 좀 저런 행위를 해놓고도 영장이 기각됐어 이런 상황을 봤고 그리고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어록이 이진관 부장판사 내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고 이거는 좀 심각하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법정 관리를 좀 잘했습니다. 예. 이 직위원하고 굉장히 이렇게 대비가 되게 됐죠. 네 변호인들의 법정 소란을 뭐 즉시 이렇게 제지를 하고 감치 명령까지 감치명령 그 이하상 네. 변호사한테. 예. 그래서 뭐 그래놓고 제 생각에는 가장 의미 있는 거는 이 특검 측에서는 처음에는 내란 우두머리 그 방조범만 먼저 했는데 공소장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예, 예. 네, 재판부에서 이런 경우는 좀 드물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유죄가 되는 다른 사실관계가 있으면 유죄로 의율하고 싶다라는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재판이 어느 정도 한덕수에 대해서 좀 선고가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국민들 예. 마음에 좀 흡족하게. 이진관 부장판사는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을 말리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진관 부장판사가 왜 그때 윤석열한테 말하지 않았어요?라고 돌직구를 던졌어요. 맞아요. 그때 뭐 했냐고 어떤 그 내란에 대해서 어떤 방어를 했냐라고 예. 했는데 계속 자기가 국무회의 정도 뭐 했고 뭐 딴소리를 했잖아요. 국무회의에서 본인이 그 정당화를 한 그 오히려 내란에 방조를 한 행위만 있었지 뭐 계엄에 대해서 일체 말리거나 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네. 이제 새해가 되면 26년이 되면 이제 잇따라 이제 재판이 나오고 드디어 계엄에 대한 국민들의 단죄가 시작됩니다. 네. 단죄가 시작되죠. 그리고 지금 1월 28일 날은 김건희 씨도 예. 김건희 씨도 선고가 나옵니다. 예. 사실은 3대 의혹 사건에 대한 징역 15년 구형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예. 다른 내란죄나 이런 내란 뭐 중요 임무 종사라든가 체포방해보다는 형량이 약할 것 같은 죄들로 했는데 김건희 특검에서 사실 15년 구형한 것은 예. 최대로 굉장히 높게 한 거입니다. 알겠습니다. 네.